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윤연우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현우 학생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전에 하던 연구과제가 이제 끝난 건 끝났는데 그 돈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여 문제 처리를 다 끝내가지고 이제 진짜 끝. 우리 국경님, 네? 잘 지내셨나요? 저는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취업을 부탁해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만나봐야겠죠?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이 형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군가요? 오, 전쌤. 네, 자주 오는 것 같네요, 저는. 네.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강조한 정책으로 최근 리커창 총리가 한 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골라주시면 돼요. 1번 다자주의 수호, 2번 자유무역 수호, 3번 보호주의 찬성, 4번 개방 확대. 미국이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쉬운데요, 그렇게 따지면? 재정 씨 자신 있게 절 쳐다보시네요. 네. 이제 이 코너가 재정이의 코너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진짜 재정이만 맞추면 돼, 우리는 다. 저는 4번. 아쉽게 틀렸네요. 예. 네. 진짜. 4번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상국 씨한테 일부러 한 가볼까요? 거죠. 저라고요? 네. 네. 갑자기요? 4번이었구나? 아니야. 당황하는데? 아니야. 아, 정답 표시가 없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다 돼 있으니까 정답이. 네, 그래서 정답은? 정답은? 1번. 은근히 어렵군요. 네. 아이고. 3번이. 자, 그럼 우리 현웅 학생한테 가볼게요. 네, 3번. 그렇죠. 아이, 보호주의를 일부러 했지. 아니, 모르는 겁니다. 워낙 진짜 일부러 했어. 아는 거 아는 척 하잖아요. 아니야, 맞아요, 이건 맞아요. 이제 일부러 네. 현웅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호주의 찬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이 동등한 규모의 반격에 나선 가운데 유럽을 순방 중인 리커창 중국 총리가 미국을 겨냥해서 무역 전쟁엔 승자가 없으며 중국은 개방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홍쌤한테 잠시 좀 질문 하나 드려야겠네요. G2의 경쟁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취준생들은 어떤 부분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무역 이슈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들의 순위를 매겼는데 상위권에 오는 국가들이 뭐 룩셈부르크, 대만 뭐 이런 국가들인데 우리나라가 6등에서 7등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1등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에 우리가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약 한 24%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그 비중이 14%입니다. 이 비중을 합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중이고 또 우리가 중국에 수출 많이 하는 상품은 화장품 같은 소비재가 아니라 70% 이상이 산업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스템은 우리가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이 이거 가지고 미국에 팔아야 되는데 이 양국가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 중국 수출도 줄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국 수출도 줄게 되겠죠. 피해가 아주 커요. 따라서 지금 뭐 동남아 시장 그때 새로운 신흥시장에 대해서 좀 거래선을 다각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기업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취업 준비 퀴즈 저희가 풀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기업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의 기업은 LG그룹 계열사로 무선통신,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통신업체 LG유플러스입니다. 1996년 LG텔레콤으로 설립돼 2010년 현재 이름으로 변경했는데요. 같은 해 LTE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돼 2011년 4G LTE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엔 와이파이 존은 전면 무료 개방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LTE 전국망을 구축해 이동통신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엔 세계 최초로 100% LTE 상용화에 성공, LTE A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현재는 5G망을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 플러스는 3대 통신사 중 하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데 이 기업의 능력만큼 알려진 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디 쓰고 계세요? 어디 쓰고 계세요? 아, 저요? 저는 SK 쓰고 있습니다. 아, SK. 네, 제 삼촌이 대리점 하셔가지고. 아, 네. 현웅 학생님요? 저는 지금 KT 쓰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맨 처음 썼던 게 LG U+였어요. 네. 네, 그때 나온 폰 중에 스마트폰 중에 유일하게 이제 자판을 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아. 네, 옵티머스 Q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LG U+에서만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개통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지금 LG U+ 쓰고 계신 분. 오. 오. 저는 이제 KT 쓰다가 어떠신가요? LG U+ 왜 했냐면 이 IPTV에 아이들 콘텐츠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유튜브랑 연결도 되고 그다음에 그 애들 만화 같은 게 콘텐츠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계약 기간 만료되면 갈아타야 이득입니다, 소비자들은.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온 가족 할인인데요, 저는? 그래도 다 같이 갈아타. 다 같이 갈아타야 돼요?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삼촌을 못 벗어나겠네. 우리 꾸경 꾸경님. 네, 뭐 LG U+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좀 쓰는 것 같은데 나도 아, 웃긴 거야? 정리하셨네요. 네. 아니 나이 든 사람 비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지 마.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네, 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아니 근데 이게 이미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개그맨들도 처음에 데뷔할 때 이미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LG U+가 저도 처음 쓴 게 LG U+인데 이제 저희 삼촌이 LG 다녀서 LG U+를 썼는데 좀 안 터진다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초반에. 저도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SK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그래서 좀 처음 이미지를 조금 잘못 잡혀 있지 않나 아직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LG U+ 썼었는데 지하에서 특히 안 터지더라고요. 맞아요? 지상에서는 괜찮았는데 그 뒤로는 좀 안 쓰게 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지금은 같은데 못 쓰시는데요? 지금은 KT 쓰고 있습니다. 쓰군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도 지하에 가족 왜 갔어? 결합. 요즘 전화 안 터지는 데가 없는데 왜 다들? 지하에 왜 가냐는데요? 지하에 갈 일 있죠? 없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LG U+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난 1년간 4만 2천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대부분 이제 통신사 비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1위가 LG 연관어, 2위가 SK, 3위가 KT고요. 4위가 서비스고 이제 그다음이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계약 기간 끝나면 네. 어디로 이동할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고 뭐 고객, 그다음에 IPTV, 요금, 인터넷 요금제, 뭐 광고 할인, 넷플릭스라는 이제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LG U+하고 넷플릭스가 손을 잡았습니다. 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LG U+에서 독점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아무래도 그래도 일단 3위 기업이잖아요. SK, KT, 뭐 그다음에 LG U+니까 다양한 이런 콘텐츠 개발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아닌가 싶네요. 네. 자, 홍쌤 LG U+의 공채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 대졸 공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LG U+가 그 지역 뭐 이렇게 대구 지역에서만 따로 또 공채가 진행이 돼서 뭐 자소서 항목에 내가 그 지역의 연구자임을 밝혀라 뭐 이런 내용까지 한번 노출이 된 적이 있어서 하반기 때는 지금 보면 이번 상반기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 채용에 있어서 네트워크 사업본부의 채용이 아주 활성화됐거든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방송에서도 다룰 5G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변곡점. 따라서 이번에는 이런 신규 투자라든가 R&D 투자가 많기 때문에 LG U+의 하반기 채용도 좀 장밋빛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됩니다. 네. 자, 그러면 떠도는 한간의 소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국이요. 모든 IoT와 결합시킨다고 카더라. 예, 우리 앞서 뭐 LG U+가 IT 분야 산업에 대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외에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우리 IoT 기술들을 곳곳에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거 TV에 선전하는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통신 서비스들이 단순히 이제 모바일, 데이터, 통화 요금 이것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들이 있죠. 실제로 LG U+도 신일 산업, 신일이 이제 선풍기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여기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14인치 선풍기에 IoT 기술을 접목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서비스에는 이제 네이버 클로바하고도 이제 제휴를 해서 실제로 집에 와서 이제 클로바 선풍기 켜줘 이렇게 음성으로 그냥 명령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 선풍기
선풍기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비단 선풍기뿐만이 아니라 또 최근에는 그 욕실 리모델링 브랜드 이노스바사라는 회사와 함께 또 국내 최초의 욕실에서 쓸 수 있는 IoT와 적용된 스마트 욕실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는 욕실 내 온도나 습도, 그다음에 냄새 뭐 이런 것들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쉽게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통신사가 이제 단순히 이제 모바일 통신, 데이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홈 디바이스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게끔 지금 서비스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또 5G 기술과 함께 접목이 되고 또 운영이 되면 또 일상생활이 많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또 LG U 플러스 직원들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평균 연봉 6,375만 원입니다. 올해 7월에 자플래닛이 공개한 자료고요. 사원은 3,600만 원, 대리가 4,092만 원, 과장이 4,851만 원, 차장이 5,965만 원, 부장이 7,11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좀 통신사라 그런지 높은 편인 것 같네요.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구기영.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IT 재난안전, 샵 차세대 통신사 먹거리입니다. 지금은 우리 통신 3사가 열을 가장 많이 올리고 있는 분야가 바로 우리 재난안전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에게 연결된 우리 재난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사의 수주전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재난안전망.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LG U 플러스가 선점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전쌤. 지금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1조 7천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통신사가 함께 뛰어들었는데 뭐 물밑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를 어느 한 회사에서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세 개 회사에다가 뭐 퍼센티지로 좀 나눠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게 700MHz 대역 통신만을 활용해가지고 재난 시 좀 일사불란하게 상호 협력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경찰청이라든지 소방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 이런 재난 업무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사실은 재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거든요. 1분 1초라도 좀 빠르게 그 상황을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빠르게 그 장소에서 찍어가지고 바로 이런 것들을 필요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에다 빨리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한화정밀기기하고 함께 서울 송파구청 송파경찰서 여주경찰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실종 아동 찾기 서비스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건데 다들 모르겠지만 이 LTE를 최초로 출시하고 사업을 수행한 게 이 LG U 플러스예요. 다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런 어떤 기술력과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입찰이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통신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 동안 최근에 미국에서는 망 중립성을 폐지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 망 중립성이라는 이슈는 통신업계에서의 메가 이슈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제 망 중립성 원칙, 오바마 정권 때 이걸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폐지하기로 했고 지금 뭐 네티즌들이나 인터넷 유저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망 중립성이라는 건 내가 어떤 개인이 쓰는 트래픽이나 이런 큰 기업들이 쓰는 트래픽이나 이걸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뭐 100GB의 트래픽을 일으키든 1GB의 트래픽을 일으키든 똑같다. 그러면 지금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헤비 유저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트래픽을 발생시키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포털 기업에 너무 과부하가 걸린다. 그럼 여기에 과부하의 속도를 좀 내가 조율을 해야 되니까 서비스가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불편을 겪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무언가를 더 요구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이제 신규 컨텐츠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그 기업들 입장에서 통신사가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하게 되면 또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IT 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문정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바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략들을 보면 추후에는 또 우리 IT 시장에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방구석 아티스트 샵 다이아 TV입니다. 우리 LG U+가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티스트도 발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CJ ENM과 협력을 해서 하는 건데요. 그 이름하여 방구석 아티스트 그리고 1인 창작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솔깃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알아보죠, 전쌤. 요즘에는 이제 방송에 있어서는 콘텐츠 제작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콘텐츠 제작과 그다음에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사이트를 통한 홍보가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친화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재능은 있는데 세상이 좀 널리 알려주기 위한 그런 지금 창구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 그러니까 1인 방송이라든지 본인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내보내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1기를 지원을 받고 했는데 국민투표에서 한 11만 표 정도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이번 2기 선발에는 260개 팀이 675개의 작품을 응모를 했는데 지금 예선을 통과한 16개 팀이 미션을 통해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 선발된 방구석 아티스트 팀에게는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제 대도서관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터인데 이 사람도 심사에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방송인 허준 씨, 뮤직비디오 감독 이사강 씨가 이제 심사위원을 맡게 되고 케이블 그 전문 채널이 있습니다. 1인 창작자 전문 채널 다이아 TV라고. 네. 이런 과정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뭐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LG U+ 입장에서는 여기서 또 하나가 대박이 나면 함께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과 홍보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네. 네. 생활 미디어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이 통신사들의 노력을 좀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5G만한 아이템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5G 주파수 대역이 이제 경매가 낙찰이 됐는데 이런 흐름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파수라는 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도로 같은 공공재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정부로부터 따와가지고 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죠. 고주파로 가게 되면 실제로는 잘 안 터져요. 근데 우리가 잘 터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건 기지국을 많이 박아서 또 기지국 자체의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고 고주파의 그럼 강점은 뭐냐면 이게 파장이 짧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데이터를 심기가 좋아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률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G로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이제 전송률이 엄청나게 이제 빨라지니까 네. 이를 활용해서 무인 자동차 VR, AR 기술들을 접목시켜 이제 더 이상 문자 메시지만 보내고 영상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VR, AR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360도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내가 그 기기를 활용해서 바로 내 친구가 앉아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시대까지 진화하겠죠. 그래서 통신 서비스의 격이 지금 이런 기술적 변화에 맞춰서 올라갈 것이고 통신사들은 이걸 사업의 기회로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G U+의 10년 후 현웅 학생 시작해 주세요. 종합 케어가 가능한 고령화 스마트 실버 타운을 구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2040년대 가장 많은 여러 가지 수많은 화두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가 바로 고령화 사회인데요. 2040년쯤에는 전 세계 국내 인구의 3분의 1이 노인 연령층에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지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굉장히 이제 젊은 층보다 활동량이 적고 그리고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IoT 제품의 경우에는 좀 빠른 피드백과 그리고 지속적인 케어를 통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IoT 제품들을 구축을 함으로써 그 실버 타운 내에
노인분들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고객층 모두 만족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타운 내에서 많은 고객들이 생활하면서 많은 정보가 쌓여가면서 고령층의 생활 패턴이나 질병 패턴을 분석을 하면서 최근에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슈테크인데요. 그 정보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가장 적합한 보험 그 상품을 만드는 건데 이러한 인슈테크 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우리 꾸경님도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사실 잘 이해가 근데 제가 듣기로는 고령화 그리고 스마트 실버타운 뭔가 돈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해서 잘 건드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새 트렌드 실버 계층의 특징을 제대로 잡아내지는 못한 것 같은 점이 좀 아쉬웠던 게 예전에 실버 계층이라고 하면 뭐 힘없고 뭐 이동 범위가 좁고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지만 요새 실버 계층은 사실 구매력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굉장히 의욕적이고 레저와 그리고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매력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잡아냈다면 좀 더 다양한 사업 분야를 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PT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약간 좀 미사오구가 좀 많았지 않나 싶네요. 실버타운 키워드가 IoT, 인슈테크 요거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이거에 대해서 LG U+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건지가 저는 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이 좀 더 간결하고 그 설명을 해야 될 부분과 그냥 지나갈 부분이 좀 반대로 된 것 같아요. 굳이 뭐 실버타운이라든지 고령화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기보다 오히려 IoT나 인슈테크 쪽을 실버타운과 연결해서 어떻게 LG U+가 여기서 사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자세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홍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우 학생이 할 만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례라든가 제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되게 피상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화상전화라는 게 처음 열렸을 때 그 화상전화라는 걸 모두 다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잘 안 쓰잖아요. 그 이유는 그걸 활용할 만한 쓰임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에게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영상을 내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SNS로 보내면 되는 거고 사진을 영상으로 보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빠르게 의사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음성만으로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360도 기능 촬영을 찍고 그다음에 버추얼 리얼리티를 활용하게 되면 진짜 내가 영상을 보면서 내 친구가 옆에서 얘기하는 식의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상적으로만 진행되라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 화상전화라는 그 기술이 가장 정말 쓰임새 있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현우 학생이 얘기했던 이런 원격 진료 시스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환자를 의사들이 보는 느낌을 그대로 봐야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통신 서비스 업체인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바이오 센서들에 대한 기술과 투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좀 구체성을 띠는 사례를 좀 제안하면서 PT를 해야 더 이제 귀가 열리고 잘 들린다라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국이형. 자, 이번에는 상황 면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휴대폰 환불 요구에 이어 우리 통신사에 불만을 토하는 우리 진상 고객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고객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어울리네. 네,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진상국.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바꿔주이소. 네, 죄송합니다. 혹시 누구를 원하시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휴대폰 바꿔달라고. 아, 휴대폰 바꿔달라고요? 네. 아, 고객님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안 돼요. 빨리 안 바꿔줘요. 아, 많이 바쁘신가 봐요. 아니 언제까지 돼요? 이거 언제 바꿔줘요? 제가 혹시 찾아오시면은 저희가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네가 와. 할 텐데요. 아, 죄송합니다. 내 혹시... 지금 휴대폰이 안 된다고. 아, 네. 아, 정말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네. 네,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시죠?
근데 저희가 그 폰을 바꿔드리려면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혹시 죄송하시면은 시간이 좀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없어요, 맡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아, 없으신가요? 돈을 보내줘 빨리 바꿔야 돼 휴대폰. 아, 바꿔드리는 거고요. 아, 그럼 저희가 일단 슬슬 당황하시네요. 긴장한데요. 네, 제가 일단 나중에 퀵 서비스로 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네. 저희가 뭐 핸드폰 보내주시면 문제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킥비는 누가 괜찮으실까요? 내요? 아, 제가 한번 되게 어려운데요. 킥비 혹시 고객님 부담인데 혹시 가능하세요? 안 해. 아, 부족하신가요? 예, 네가 해. 제가 해드릴까요? 그럼 후불로 보냅니다. 네, 일단 후불로 보내드리시고요. 나중에 네. 비용 처리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안내드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불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현우 학생은 우선 기본적으로 뭐 이런 또 답변이라든가 뭐 컨텐츠를 떠나서 그 애티튜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은 이런 면접장에 가면은 그냥 아예 톤 자체가 이제 나오지 않아서 당황을 하게 되는데 현우 학생이 아마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 와닿았고 감성적인 부분은 우선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경청의 단계. 라는 부분을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 이 고객이 이렇게 힘드니까 이걸 무조건 들어주게 되면 다음에 또 다른 고객을 내가 응대해야 돼요. 한 번의 고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 그리고 이 서비스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부분 이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봐라. 정답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LG U+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웅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항상 듣는 통신사 이제 회사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자세히 알아보니까 정말 또 되게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취업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LG그룹은 3개 계열사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공계들은 이번 시즌에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전자 세 군데를 쓰게 될 것 같고요. 문과는 우선 LG전자 한국영업본부를 쓰고 그다음에 LG생활건강 이번에 공채가 뜨면 거기를 생각할 수가 있고 LG U+가 뜨게 되면 또 거기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양사가 만약에 올해 상반기처럼 공채가 뜨지 않는다라고 하면 LG 하우시스를 써야 되고 LG 서버원을 써야 되고 LG 이노텍을 써야 되고 이런 고민들 이 고민들이 지금 7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8월 달까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주 대기업들의 공채를 쓸 때 어떤 계열사와 어떤 직무에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늠자를 갖고 여러분들 이 필드에 들어와야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LG전자는 뭐 HE는 뭐고 MC는 뭐고 VC는 뭐야 뭐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도전이 아주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취업 시장을 빨리빨리 맞이하기 위해서 18년 상반기 때 진행됐던 공채 과정들, 작년 하반기 때 진행됐던 공채 정보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나의 전략을 좀 가다듬는 시기를 8월 말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있는 거니까 뜨거운 여름을 좀 여러분들 달리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올겨울 어디 가서 따뜻한 데 가서 누워있을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 U+를 오늘 알아봤는데요. 오늘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공부도 된 것 같고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퀴즈라도 좀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